난 역시 안 돼. 난 역시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어. 강남에 장사를 하면서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꼭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그 수면 시간이 뭐 하루에 2시간 잤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적게 주무시나요? 많이 못 자요. 지금 농수산물이 보통 그 가락시장이 과일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경매가 시작돼요. 아, 맞아요. 새벽 2시에 네네.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벽 1시 이전에는 들어가야 저희는 경매를 직접 받아서 물건 갖고 오거든요. 저희가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벽 1시에는 가서 미리 그 경매장에 있는 물건을 다 봐놔야 돼요. 어느 걸 사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락시장에 도착을 하면 10시 반에서 11시 밤.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미팅하고 가락시장에 구매하는 직원들하고 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락시장에서 상주하고 있죠. 새벽 5시까지는 거의 4, 5시까지는. 언제 주무세요? 전 낮에 주로 자요. 이 시간이 이제 좀 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좀 자고 잠을 포기하시고 나오셨네. 예, 이 시간에 좀 자고 그다음에 한 6시 되면 집에 들어가서 가족하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겠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내죠. 그리고 이제 또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저희가 바쁜 게 뭐 유통하기 때문에 물건도 납품도 해야 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트럭 장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장사라는 게 뭐 한두 번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트럭 장사는 정말 이 멘탈 싸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멘탈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옆에서. 저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스스로 이게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이 멘탈을 트레이닝하는 법을 제가 스스로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걸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죠. 거의 뭐 약간 그 헬스 트레이너 PT 하는 그런 그렇죠. 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왜 더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을 더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한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게 복싱하고 비슷하거든요. 링에서 한번 딱 넘어진 사람은 한번 KO를 당하면 그 복싱 경기할 때 잘 보세요. 그 K1 경기할 때나 보면 한번 KO를 당한 사람은 일어나면 되게 맞을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막 뒤로 피하는 게 보여요. 무서워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은 절대 경기에서 못 이겨요. 무서워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트럭 장사 하시겠다 오신 분들은 실패를 한번 크게 경험을 해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잘 됐을 때 트럭 장사 하겠다는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빚이 많거나 뭐 하던 사업이 안 됐거나 직장이 뭐 없어졌거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취업이 안 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떨어져가 있어요. 이분들을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주지 않으면 금방 포기를 해요. 난 역시 안 돼. 난 역시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줘야 돼요. 궁금한 게 그 아까 그 가락시장 가서 새벽에 또 이렇게 해서 직접 물건을 고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 트럭 장사 하실 때? 아니요. 트럭 장사는 물건이 또 좀 다른 게 가락시장에 나오는 그런 도매시장 물건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승산이 없다는 게. 산지에서 직접 유통 단계를 다 줄여버려야 되는 거죠. 가락시장 도착을 하는 순간 단계가 다다다닥 붙거든요, 그냥. 뭐, 하다못해 물건을 내릴 때 하차비가 붙고, 상차비가 붙고, 그 다음에 노조비가 붙고, 뭐, 첨가회사 도매비가 붙고, 하여튼 단계가 한 4, 5단계가 붙어버려요. 갑자기. 그냥 물건이. 뭐, 경매 수수료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트럭 장사들은 그런 유통 단계 다 없어야 돼요. 농가에서 바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농가에서 딜을 해가지고 바로 갖고 와야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유통회사가 되면서부터 이제 가락시장에 나가가지고 경매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작업도 열심히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농가랑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그렇죠. 열심히 하긴 해야겠네요. 많은 농가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각 농가마다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심어놓는 거죠. 그런 하는 사람들이 각 산지마다 다 있어요. 참외는 참외만 전문으로 그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농민들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딜이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는 게 나는 이 참외를 한 박스에 10,000원 이상은 절대 못 주는데
농민들이 똑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내가 키운 자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싼 값에 절대 못 줘요. 내가 10,000원을 불러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참외를 몇 년 농사 지었는데 이거 15,000원이면 절대 못 팔아. 이게 성사가 안 돼. 외지인과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물건을 구해주면 박스당 얼마를 주겠다. 500원, 1,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열심히 구해와요. 자기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래처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려면. 사과는 또 사과만 하는데, 참외만 하는데, 자두만 하는데, 복숭아만 하는데, 수박만 하는데, 표고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런 농산물을 전문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긍정적으로도 말을 하고 네. 이게 최대한 재밌게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모인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화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장사할 때의 화법과 그 사람을 부자가 되기 위한 화법은 좀 다르다. 돈을 모을 때 쓰는, 장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손님들을 또 재밌게도 해야 되지만 예의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그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감정 교류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내 돈을 또 불려줄 수 있는, 돈이 돈을 만들어주는 건 또 다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대할 때는 또 대화법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방송도 많이 출연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 이 정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보만 들어도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무작정 신뢰되게 막 찾아가가지고, 오늘 저랑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그렇죠. 네.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성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가가요. 저는 그분들한테. 뭐 때로는 손편지를 쓰거나 때로는 문자를 보내거나 뭐 크리스마스 같을 때는 그냥 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손편지를 다 써가지고 덕분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 너무 잘 보낼 수 있었고 막 그랬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사를 하면서 강남에 장사를 하면서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강남이라는 특수성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H그룹의 회장님도 배달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꼭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배달을 안 가도 되는데 가요. 그 집에. 그래서 사모님이 있으면, 저 아버님 책을 보니까 아버님이 감을 좋아하신다고 돼 있길래 오늘 감이 너무 맛있어. 아버님 생각나서 감을 가지고 왔어요. 제일 좋은 감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죠. 그거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 아버님 나중에 오시면 책을 일부러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을 꼭 읽은 거죠, 저는. 꼭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게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이나 무슨 그 사람의 뭐 인터뷰했던 영상이나 이런 걸 꼭 봤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제 인생에 꼭 진짜 좋은 말 한마디 듣고 싶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한번 시간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맞춰가지고 내가 차 한 잔 대접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제로 눈 오는 날이었는데 있지도 않는데 오라는 거예요. 아버님 오늘 집에 있는데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런다고. 딱 가니까 차를 막 딱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 뭐 얘기 들었네. 그러면서 와이프 칭찬 많이 해 항시 친절하고. 그러면서 아버님 책을 가지고 저는 아버님 책 보고 이 부분에 너무 감명받고 울었다고 혼자. 그냥 빈말이라도 아버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버님은 그렇게 어려우셔가지고 어려울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데 그때 직장생활 때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다녔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저도 지금 직원으로 생활하는데 저도 아버님처럼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한테 꼭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훈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님이 착 자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그거 돈 내고도 못 듣죠. 돈 내고도 못 듣죠. 그럼 회장님한테 그런 걸 어떻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때로는 사인도 받고 그런 이제 인연을 맺으면 그런 걸 유지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한 번 맺은 인연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방송에 나오면 아버님 어저께 나오신 방송 잘 봤습니다. 너무 진짜 감명받았습니다. 아버님의 경영 철학에 너무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또 답장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과 확실히 좀 대화를 하거나 네. 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그런 답변을 듣고 네. 하다 보면은 확실히 뭔가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네. 어디서 살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조언을 얻거나 중요한 건 천천히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질문이 좋아야 내가 얻을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해서 야, 이 사람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자. 무작정 그래가지고 식사 한번 하시죠. 하는 거죠. 그 사람과 나의 그 가치가 다른데, 시간의 가치가 다른데. 그래서 저는 천천히 다가가세요.